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센터의 평화학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평화학포럼 사회를 맡은 평화학센터장 윤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현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신 오명숙 회장님을 모시고 평화학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오명숙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숙 회장님은 어, UC 버클리에서 화학공학으로 학사학위를 하시고 이후 MIT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에는 10년 가까이 미국에서 국책연구소인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레보레토리에서 근무하시고 또한 사기업인 텍사코에서도 5년 가까이 경력을 쌓으신 이후에 1994년부터 홍익대학교 신소재 화공시스템 공학부 교수로서 어, 재직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회장, 그다음에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공학인으로서 또 공학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22년 그리고 올해 2023년 2년간 한국 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회장님께서는 여성과학기술인 다양성과 포용성의 세계를 들여다보다라는 제목으로 저희에게 포럼을 강연을 해주시겠는데요. 그 한마디만 더 이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많이들 또 배우시게 되겠지만 지난 2년간 저도 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회장님께서 이루신 많은 업적이 있으시지만 가장 큰 업적은 그 여성 과학기술인들에게 그리고 여성 과학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또 교육하시면서 특히 이것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짧게 더 이상 제가 사족을 붙이지 않고 우리 먼저 오명숙 회장님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들리진 않겠지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여성과총 오명숙입니다. 제가 아까 제 소개를 들으면서 직장을 많이 옮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마 박사를 받고 남편 둘이 이제 두 공대 박사가 한 군데서 직장 갖기가 뭐 그때도 지금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귀국하는 남편을 따라서 한국까지 왔고 이제 와서 열심히 가르치다가 저희 학생들을 보면서 제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저 학부 다닐 때 공부 굉장히 잘했고 졸업할 때는 디파트먼트 사이테이션이라는 큰 상도 받고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왜 공학인으로서 자신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여학생 교육 또 여성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윤지현 교수님께서 강의 부탁을 했을 때 저희 여성과총에서 했던 다양성 포용성 활동을 공유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에 이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했던 강의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맥락이 좀 달라서 걱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우리가 통일 한국이 되고 또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다양성과 포용성인 사회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에 일단은 저희 여성 과총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데 좀 의의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강의는 왜 다양성 포용성으로 들어갔는가, 또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의 자, 이게 위에 걸 눌러야 넘어가네요. 아래 거보다는 네. 네. 저희 20년간의 한국의 변화해서 저희 사회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0년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요 2000년 대신 2020년이 있는데 뭘 하다가 제가 삭제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2000년하고 2020년에 저희가 통계를 비교를 한 건데 뭐 GDP부터 시작을 해서 총 연구 인력, 고등교육 이수율 등을 또 고등교육 취약률 등을 비교를 하면 지난 20년간 저희 나라는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은 저희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대한민국 여성의 위상 어디까지 왔는가를 해서 최근에 통계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여서 여러 번 짚지는 않겠지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성격차 지수를 매해 발행합니다. 올해도 2023년 5월쯤인가 순위가 발표가 됐고 작년에 99위에서 105위로 6단계나 내려간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쭉 보면은 건강 생존은 46위로 굉장히 높고 교육은 104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여성이 교육을 많이 받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 성격차를 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대학을 가는 비중이 여성이 더 높아요. 아마도 남성은 대학을 안 가도 좋은 직장에서 많은 급여를, 높은 급여를 받는데 여성들은 대학 교육 여부가 어떤 직장에 종사하는가를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거는 경제 참여 기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의 그 성격차 지수를 좀 많이 낮추는 이제 그 효과를 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차를 한번 살펴보고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경제활동 참여율 우리나라 격차는 19%입니다. 미국의 11.2%, 이것도 OECD 최하위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남성의 평균 임금에 비해서 여성의 평균 임금은 31.1%로 이것도 저희 OECD 최하위가 됩니다. 유리천장 지수를 시작한 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부터 부동의 최하위를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을 했고 또 공학 교육을 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공학 쪽의 성격차에 항상 관심이 많아서 공학적 숫자를 갖고 왔습니다. 4년제 공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은 저희 갖고 있는 통계가 미국 통계가 2020년이어서 우리도 2020년으로 통일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여학생 비율은 저희가 절대 낮지 않습니다. 여교수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요. 미국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8.5%라면 저희는 7% 수준이 2020년에 이뤘고요. 2023년도 7%보다 약간 높습니다. 산업기술 인력에서 여성의 비율은 미국은 굉장히 여러 통계가 있는데 보통 28에서 55% 사이여서 평균은 41%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평균을 내면은 매니팩처링 섹터는 굉장히 낮고 또 서비스 섹터는 높다. 이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저희 나라는 2020년 14.6%로 나왔는데 2023년 14%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면서 저희는 성격차가 좀 큰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천장 지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2013년에 그 영국의 이코노믹스지가 그 발표하기 시작한 것 아마 그 11년 동안 OECD 국가 최하위를 갖고 있다는 거는 여러 매스컴에 보도가 돼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계 성격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기술 쪽의 성격차가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4년제 대학 통계를 갖고 왔고 대학원 통계를 갖고 왔습니다. 통계는 여학생 비율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통계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자연계열은 어떤 계열에는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통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이제 박사과정까지 내려가면은 상당히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교수 비율은 20.6%로 나왔습니다. 공학계열 2022년은 학사는 이게 졸업생 기준입니다. 진짜로 보면은 그래서 학사는 26%가 배출이 됐고 여성이 석사는 23.2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는데 박사로 가면 많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여교수 비율도 아직은 또 많은 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구계를 보면은 요거는 위셋 데이터에서 갖고 왔는데요. 대학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재직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21.8%, 그 다음에 해외 통계가 조금 나와 있죠. 보면은 많이 낮은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더급, 관리자급으로 가면은 비율이 그거의 반 정도, 12.4% 정도가 되고요. 10억 이사 대형 과제의 연구과제 책임자,
또 보면은 10%도 안 되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기술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4%인데 대졸 인력 중 여성은 12.5%, 뭐 거기서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조금 내려간다라는 거. 석박사도 비율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력에 따라서 크게 감소하진 않아서 성격차가 일반 성격차보다는 조금 크고 더 많은 여성이 과학기술계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여성은 또, 이제 또 하나 통계, 이건 가장 최근 통계여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저희 과총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줄여서 과총이라고 하는데, 저희처럼 풀네임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의 이학공학 논술상 보건 분야에서 단체나 혹은 기관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는 두 번째 칼럼에 나와 있고요. 그 기관들 중에서 여성 회장을 갖고 있는 데는 얼마인가를 보니까 가장 낮은 게 공학 분야였죠. 1.7%밖에 안 되고 2명이 있습니다. 여성 부회장이 있는 단체는 숫자가 조금 높지만 이제 저희 공학 계열을 보면은 43단체니까 빨리 빼주면은 74단체가 여성 부회장도 한 명도 없는 단체가 아직도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여성 회장을 배출한 단체는 몇 개인가 했더니 6단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리더십에서의 여성은 굉장히 갈 길이 멀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여성 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여성 단체 학회에서 여성의 또 위치를 그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런 통계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요? 법제도가 없어서 문화의 문제, 사회인식의 문제라고 질문을 던지고 가서 이제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은가라는 거에 대한 연구 몇 개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캐나다 과협에 가서 발표를 할 때 만든 자료여서 캐나다 자료를 찾았더니 2017년 하면은 뭐 6년 정도 된 자료이긴 하지만 온타리오 소사이티 오브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스 해가지고 그 공학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성의 반, one in two, 그러니까 반 정도가 항상 존중을 못 받는다고 느낀다, 직장에서. 그다음에 셋 중 하나는 남성보다 페이를 적게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넷 중에 하나는 차별과 harassment, 뭐 괴롭힘, bullying은 약간 협박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2021년 여성과총도 그 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해서 저희가 직장 여성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부분 40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남성 중심적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 약한 네트워크와 역할 모델의 부재. 성차별적인 인사관리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 육아휴직 후 인사불이익이 있다. 다양한 경력 욕구에 따른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게 나와서 어느 정도 비슷한 경험들을 얘기를 했지만 숫자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슬라이드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좀 키워서 보시면 볼까요? 요거는 호주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요즘 제가 이게 너무 좀 기가 막히게 우리랑 공감 가는 데가 많아서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몇 개로 갖고 올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을 Chilly Climate and Chilly STEM Workplace 해가지고 여성에게 냉랭한 스템 분야의 직장 분위기에서 여성의 파이프라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파이프라인이 있으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이 인력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이 인력 누수가 일어나는 원인들이 그 옆에 쭉 서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어디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원하면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젠더 스테레오타입 해가지고 성별 고정관념, 그 다음에 바이어스에서 편견이 나오고 역할 모델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줄을 쳤습니다. 그 다음 단계 대학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지금 안경이 없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틀리면 혹시 얘기를 해주세요. 네. 하면은 밑에가 나오죠. 그러면 역시 스테레오타입하고 바이어스가 나오고 lack of role model이 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것들을 보면은 아마도 이게 경력 초기 단계겠죠. 거기서 보면은 그 lack of role model이 나와서 제가 줄을 쳤고요. 여기서도 여전히 스테레오타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조차도 여성이 이공계를 한다 그러면은 약간 그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뭐 그 외에도 discrimination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caring responsibility, 돌봄에 대한 부담도 언급이 된 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경력 중간 단대에는 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거기도 역시 제가 한번 안경을 쓰고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아니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lack of access to development opportunity. 아까 당량한 경력 요구에 대한 것이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볼고요. 그 다음에 그 flawed mediocracy for career advancement 이 나오고 lack of mentor and sponsors 해가지고 여전히 지지를 못 받는 부분이 경력 중간 단계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력 고위급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랑 참 비슷한 게 많은 게 여성이 워낙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가서 뺏기는 시간이 많다라는 게 첫 번째 나오고요. 여전히 바이어스가 언급이 되고 마지막에는 차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섹시즘 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는 게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중간에 제가 줄은 안 걷지만 참 재미있는 게 이 경력의 그 고위 단계에서 caring of responsibility가 또 나옵니다. 돌봄에 대한 의무가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어디나 지금 저희 선진국들은 전부 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여성 과학기술인들도 이 돌봄의 의미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또 저희 사회랑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좀 공유를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현상인데 뭐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제가 공유를 해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법이 없는가? 아닙니다. 저희 헌법에서는 평등도 하고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이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제 보장을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동등한 처우를 또 하고 그다음에 고용평등법, 동일 노동, 동일 임금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도가 없는 것 아니다. 거기다가 저희 나라는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성 과학기술들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저희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2년에 수립이 됐고 2003년부터 실행이 되기 시작한 법입니다. 여기는 육성도 있고요. 활용 현황을 위한 실태 조사도 있고 진학 진출을 촉진하며 이공계 대학에서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원도 적용이 돼 있고 채용 목표제 근데 이런 거는 민간에는 적용이 못 됐고 국공립연구소에는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재취업, 교육, 훈련, 그다음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가 법으로 보장이 돼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었고 지금은 여성과학기술인 재단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격차는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서 그렇다면은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성 포용 속으로 움직이게 된 이유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선택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럼 이쪽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노력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제가 들 거는 자본시장 기본 개정법 해서 2020년 1월 9일에 개정이 돼서 22년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그 주권 상장 법인의 경우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함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부 남성, 전부 여성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 여성 1위는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법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구가 참 재밌어요. 그냥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올해 보면은 이게 한 명이어서 이제 무슨 효과가 있을까 뭐 많은 이제 말도 있었는데 KB금융에서 여성사회이사 3인 오타가 있네요. 선임을 했습니다. 이로써 여성 이사 비율이 42.9%로 갔고 이런 것 때문인지 2023년 상반기에 KB금융은 ESG 등급 A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기업에 계신 분들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사회이사 비율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승진하는 비율은 아직도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뭐 답은 아니지만 뭔가 그건 좀 방향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것도 전 정권 21년에 개정이 돼서 2022년 6월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시행이 됐죠. 정책 방향이 경력 단절 관련해서는 사후 지원해서 경력 단절 여성을 교육하고 재취업시키고 하는데 정책 방향이 사전 예방, 경력 단절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정책 대상 범위를 넓혀서 재직 여성과 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까지 확대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세 번째가 되게 지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저희 나라에도 통계가 있습니다. 경력 단절 사유. 그런데 거기서 하는 질문의 문항이 결혼 때문이냐, 임신했냐, 출산 때문이냐, 육아 때문이냐, 혹은 가족의 돌봄 때문이냐, 본인의 건강 때문이냐. 이렇게 해서 모든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를 저는 안 하냐면 이것이 그 직업 공간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을 혹은 직장을 나오기로 결심을 했는가는 조사조차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쪽도 보겠다라고 선언한 거가 저는 굉장히 이것도 좀 맞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변화가 또 저희 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ESG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 경영이 확대가 되고 세계적으로 이게 중요해지고 ESG 지수 같은 것들이 기업에 중요해지면서 ESG에서 나오는 S의 소셜 밸류 중에서 소위 휴먼 라이트, 인권이죠. 인권의 문제, 여성의 인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버넌스에서 bold diversity and structure 해가지고 소위 이사회의 다양성이 또 지수로 들어감에 따라서 여성 이사가 더 늘고 리더급의 여성의 비율이 는 거는 또 역시 우리 사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성격차를 줄이는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저희가 살면서 여기까지 한 20분을 쓴다고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빨리 가고 23분 썼네요. 네.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성 과수기는 무엇을 하겠나 해서 이제부터는 여성 과총에서 한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대 회장단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그래서 제가 임기를 며칠 안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11대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2021년에 준비위원회가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전은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과학기술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좀 팬시하게 잡았죠. 3E로 잡고 Excellency, Empowerment, Equality로 잡았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시적절한 목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퀄리티 안에 인클루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E and 1I로 갈 것인가 하다가 이제 3E로 가고 이퀄리티 안에는 인클루전이 포함이 됐다. 그리고 그 밑에 서브 과제에 다양성 제고 및 포용적 문화 확산을 저희의 하나의 추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11대 회장단의 핵심 기조로 diversity and inclusion, 혹은 소위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을 삼았고요. 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계의 다양성 증진과 포용적 문화 확산으로 잡고 교육 자료와 워크숍을 개발을 하고 여성과청의 모든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시작을 했을 때 다양성은 대부분 아세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사람 이런 것들을 아시는데 포용적이라는 데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때 불과 2년 전인데 이때 이 포용성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자료가 그다지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 사회도 이쪽으로 많이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 4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Diversity and Inclusion, Keys to Innovation 해가지고 혁신의 열쇠, 다양성과 포용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Fostering a Gender Inclusive Work Culture, Understanding Benefits and Barriers로 잡았는데 이거 왜 번역을 안 해왔지? 번역한 것도 다 있는데 제가 또 보면서 어디는 번역을 하고 어디는 안 해놓고 그러네요. 그 두 번째 강의는 소위 직장에서의 그 성포용적인 직장을 하기 위해서
이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소위 진입장벽은 무엇인가를 다뤘고, 세 번째가 소위 unconscious gender bias 해가지고 소위 무의식적인 성 편견, 저희는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조금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allyship at work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부터 강의에서는 요거를 조금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처음에는 저기도 D&I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DE&I로 갔다가 최근에는 DEI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구태여 and 넣으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DEI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워크숍은 실리콘밸리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박은빈 박사를 모셔다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몇 개만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소속감은 무엇인가? 핵심은 다양성은 사실이고 겉으로 나타나서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equity는 형평성은 선택이고, 그 다음에 포용성은 액션, 활동이다. 그 다음에 소속감은 결과이다라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1시간 강의를 다 갖고 올 수는 없어서요. 저희가 이제 다양성은 해서 다양성만 먼저 정의를 하면 인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특성, 뭐 인종, 성별, 나이, 국적, 민족성, 장애 여부 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두 번째 많이 요즘에 논의되는 게 보이지 않는 특성이다라고 해서 어떤 관점, 믿음, 사고방식, 삶의 경험, 성적 지향, 종교, 보유 기술, 문화적 배경, 신체적 능력, 사회 경제적인 지위, 1세대 전문가, 미국은 그 1세대로 대학에 진입하는가를 되게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어떤 직업에 있는가 등등이 이제 여기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처럼 뭐 외국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흑백 논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다양성이 그렇게 많은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한번 우리 다양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를 해요.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대학에서 보는 다양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30초를 드릴 건데요. 30초 동안 한번 채팅방에 3개씩 올려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갑자기 질문하셔서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오디언스들이. 혹시 네, 조시는 네. 분들이 여기 있으면은 네. 한번 생각 좀 해보시라라고. 안 들어오네요. 여성가청 분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신데 혹시 우리 학교의 다양성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30초가 사실은 지났습니다. 이제 29초인데 이게 또 오거든요. 이거 비슷한 게 정신 차리고 다음번에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홍익대 제가 화공과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홍익대 화학공학과에서 이제 공대에 여학생이 굉장히 많은 학과입니다. 저희는 학년별로 30에서 40%가 여학생이었어요. 어, 여기서 저희가 다양성을 보려면 남학생, 여학생 굉장히 진짜 차이가 나는 그룹입니다. 또 그들이 겪는 경험도 굉장히 달라요. 그런 게 있었다면 또 복학생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게 남학생 하면 해당하는가. 요즘 여학생도 휴학을 많이 합니다. 뭐 아르바이트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해외에 나가는 경우 어학연수 해서 이게 복학생이냐 아니냐도 자기네 그 지지 그룹에서 좀 떨어진 이런 집단이 또 있습니다. 저희는 또 자율전공이라는 게 뽑았어요. 자율전공을 통해서 화공과에 왔는가, 화공과 학생으로 화공과 과목을 듣는가, 또 차이가 있는 다양성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좀 난감했던 거는 저희가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소위 문과 출신들이 공대에 옵니다. 그러면 이 문과냐 또 이 이과 출신이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겪는 경험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대학이라는 데서 공학을 4년 동안 가르친다는데 이 학문이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문과 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또 이들의 심리 상태를 좀 이해를 하고
뭐 공부를 못한다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어떻게 이해하고 갈 수 있게 하는가가 사실은 교수자로서 학생들의 학업에도 문제가 되지만 이들의 또 이 웰빙을 돌보는 입장에서도 다양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알고 또 이해를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저기서 나열한 것 같지만 한 것 같지 않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디버시티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한번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양성은 왜 중요한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많이 나온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논문에서 나온 거를 다른 발표 자료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논문을 읽어본 건 아니고요. 번역만 했습니다. 여기는 뭐 다양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인지 도구와 접근 방식을 증가시킨다. 혁신은 함께 일하면서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사람들에 달려 있다라고 해서 혁신을 하려면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저희 또 그 박완년 박사도 말씀하시기를 효율을 원하면 똑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사람들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혁신을 원하면 다양한 그룹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찰이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그룹이 이제 보면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감은 높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의견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높지 않았지만 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는데 대절적으로 동일한 집들은 결정도 굉장히 빠르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지만 정확도는 떨어졌다라는 것도 이해도 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인구 통계학적 다양성은 관점과 경험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이 의사결정의 통합, 반영될 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이 획일적인 집단보다 뛰어난 성과를 낸다라는 거는 많은 뭐 맥켄지나 뭐 이런 그룹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있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리 다양한 그룹이 있어도 제일 윗사람이 이렇게 해 그러면 다 거기로 쫓아간다면 이거는 다양성이 있는 그룹이 아니지요. 다양성의 가치를 최대화하려면은 이 다양한 관점이 의사결정의 통합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포용성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포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포용성의 우리나라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아량 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가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 포용성의 포용성은 조금 저는 다르다고 봐서 여러 이제 그 정의를 사실은 번역해서 갖고 왔습니다. 뭐 처음은 굉장히 다른 집단이 그 개인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환영받는 조직적인 노력과 관행이다라는 것. 모든 사람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한 참여와 인파워먼트가 굉장히 짧고 강력한 정의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조직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의도적으로 육성하는 것. 그래서 그 당태에 도다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육성하는 것 자체도 포용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줄입니다. 시스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 왜? 어떤 것들이 이 시스템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가? 작업 공간에서의 영향, 뭐 공간에서의 개인의 경험, 프로그램 정책 및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시스템적인 불평등이 있다면 그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자. 결국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게 포용성입니다. 그래서 포용성은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면 여기는 김유니스 교수님이라고 이제 이대 법학대학 교수님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기업 활동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리뱅크의 CEO급을 지내셔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셔서 저희가 모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보면 이제 그 이점과 이제 진입장벽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점은 아까 다뤘고 진입장벽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어디에서 젠더 포용성, 그래서 젠더 디버시티에서 가장 큰 진입장벽은 성편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first generation과 second generation 젠더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여성에 대한 고의적이고 노골적 가시적 차별 행위다. 그리고 대부분은 성차별로 지금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도 그렇고 윤지원 교수님 세대도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이공계에는 뭐 공공연히 우리는 여학생 안 받아.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면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인터뷰를 갔는데 우리는 여성은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누가 봐도 노골적인 차별이죠. 여성도 차별받는지를 알았습니다. 세컨 제너레이션 젠더 바이어스는 무의식적인 편향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서 무의식적이며 잘 드러나지 않고 미묘하나 상당히 조직적인 차별이다. 많은 여성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정하기도 함. 나는 차별받은 적 없어. 이런 여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이런 게 이제 무의식적인 차별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게 있대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 회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되게 중요하다. 우리 회사에서 워크숍을 뭐 10번을 했는데 7번이 이 젠더 바이어스에 관한 거였다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랬는데 구세주를 저희가 만났어요. 하이니킨, 네덜란드에 있는 하이니킨 본사에서 DEI 오피서로 일하는 우리 한국인 이제 졸업생 제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미국 이제 한국에 휴가를 오면서 워크숍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그 워크숍을 이제 받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무의식적인 편향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데 슬라이드 하나가 뒤에 나오는군요. 예, 그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이런 두 개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불리는데 한쪽은 굉장히 빠르고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에라 프론하다. 그러면 사실 저희 그 길을 가다가 여기서 자전거가 오거나 뭐 오토바이가 달려오면 이렇게 피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오니까 나는 피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피해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시스템 1이 작동을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 2는 느리고 컨셔스하게 굉장히 노력을 들어서 굉장히 복잡한 결정을 할 때 쓰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은 굉장히 그 신뢰할 만하다라는 게 시스템 2.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의식적인 편향은 시스템 1에서 오겠죠. 왜 편향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영어로는 unconscious bias면은 편견 아니냐라고 했는데 편견은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라고 되어 있고 편견은 그냥 한쪽으로 치우침. 그래서 꼭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 제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뭔가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게 있다 그래서 저희는 편향을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HR 관련 에이전시들이 편향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발표에서도 가끔씩 제가 편견이란 말도 실수로 쓰기는 하지만 무의식적인 편향을 공식적인 이제 번역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편향이 무의식적인 편향이다. 개인의 경험, 신념, 가치관, 배경, 교육 수준,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인지적 한계, 정보의 제한성, 복잡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사고, 판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림을 그고요. 그런데 it matters 해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력서 연구, 사회적인 연구로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최근에 와서 이제 2020년대에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이거를 또 하면 이런 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릭 vs 에리카 그래서 똑같은 이력서의 이름을 에리카에서 에릭으로 바꾸면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고 더 많은 면접 기회를 받는다. 60%는 이 해외 자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밀리 vs 라시카라는 게 나옵니다. 아마 연도가 있는 거 보니까 어떤 논문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에밀리는 누가 봐도 화이트 워먼을 현상을 하고 라시카는 아프리칸 워먼을 여성을 생각을 하면 에밀리는 라시카보다 50%더 많은 면접 기회를 얻는다.
이거는 사진도 없고 이름만 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똑같은 이력서에. 근데 이거는 8년의 경력을 인정받는 거와 같은 효과다라고 이 자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밑에 그 레퍼런스를 달아놨고요. 둘 다 유튜브 비디오입니다. 가서 한번 이게 못 믿으시겠으면 이것도 되고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특히 그 Unconscious Bias at Work는 구글 벤처스에서 나온 건데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고요. 운전하시다가 그냥 듣고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글 비디오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레퍼런스에 들어가면은 이 논문이 나와서 제가 그대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래프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모든 레벨 1부터 레벨 8까지 레벨 8이 높은 거고 인원수는 다 다릅니다. 밑에 급은 인원이 많고 위에 급은 인원이 적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비를 50, 50으로 모든 단계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에서 성과 평가를 소위 벨 커브에 의해서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으로 주고 여기서 하는 거는 남성에게 1%의 어드밴티지를 준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그게 받은 점수의 1%를 올려주는 건지 1%의 점수를 더 주는 건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1%의 가산점을 준다라고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을 20번을 돌립니다. 그러면 20번을 돌리고 나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레벨 8의 여성의 비율이 35%로 줄어드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리더십으로 갈수록 여성이 줄어드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의 이제 내린 결론인데요. 또 하나는 1%라는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20번 반복이 됐을 때는 커다란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nconscious bias가 혹은 무의식적인 편향이 그 단계에서는 굉장히 작은 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쌓이면은 굉장히 큰 불이익이 된다라는 옛날에 버지니아 벨리언이 얘기한 젠더 스키마랑 똑같은 영향을 주는데 이제 쓰는 용어는 unconscious bia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성 가총이고 여성 단체다 보니까 그 자료, 리니이라는 이제 자료에 들어가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50 ways to fight bias 해가지고 나오는 50개를 전부 검토를 해서 거기서 여성에게 해당하는 것만 제가 다 골라와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성들에게는 공감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과평가라는 퍼포먼스 바이어스를 보면 여성의 성과는 저평가되는 반면 남성의 성과는 과대평가돼요. 채용은 여성은 축적될 업종, 남성은 성장 가능성으로 평가돼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고요. 채용 과정에서 남성이 업적이 높으면 당연히 남성이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의 업적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하여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성장 가능성을 보고 채용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준이 모호할 때 이 편향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기여도 평가에서도 성공을 했을 때는 여성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고 실패할 때 여성이 더 많은 책임을 줍니다. 쟤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성의 기여는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여성 스스로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실제로 여학생들이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고요. 채용 과정에서도 남성은 60%를 충족하면 어느 정도 자격이 갖췄는데 여성은 완벽한 여성을 원합니다. 100% 혹은 그 이상을 충족을 해야지 자격을 갖췄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교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제가 팀 과제 할 때마다 기여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동료 평가를 하는데 확실하게 거기서 보면은 그 여성의 평가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성도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동료들도 낮게 평가를 해서 요 4분의 1 쿼드런트, 그러니까 4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왼쪽 밑에 여학생의 거의 반이 있는 거를 보고 제가 경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대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왜 낮게 평가되는가를 보면은 또 맡은 역할에서의 차이도 있습니다. 여성이 맡은 역할이 또 낮게 평가가 됩니다. 저희 공대에서는 거의 매 학기 텀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성들은 문헌조사를 하고 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남성은 주로 설계를 하고 계산을 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면서 이 보고서 쓰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했을 때는 이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대학에서도 관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라이커빌리티 바이어스, 이것도 이제 타입 로프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성이 적극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은 공격적이고 위협적이고 버시하다라고 평가하고 호감이 떨어지고, 호감도가 높고 순응하는 여성은 또 역량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럴 때 저희 에이시안 여성이 여기에 많이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게 줄타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격적이고 위협적으로 평가가 돼도 안 되고, 너무 순응하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줄을 잘 타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매터니티 바이어스는 이 육아기 여성이 일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편견, 채용, 승진 모든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요거는 그 밑에 그 What Works for Women at Work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온 이야기고요. 저는 책은 사놓고 다 보지는 못했고 이 부분을 받고 이제 유튜브 비디오를 봤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약혼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건 미국이거든요. 이 모녀가 쓴 책인데 둘 다 러여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약혼한 시점부터 미국에서조차 곧 결혼하면은 일에 전념 못할 거야, 곧 애를 낳으면 못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런 편견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피니티 바이어스에서 유사성 편향이라는 건 자기가 유사한 사람, 믿음, 배경, 모습을 가진 사람을 선호함. 우리 그 지역, 그다음에 저기 학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특히 이제 남성이 많기 때문에 남성이 남성을 이렇게 유사하게 선호하고 또 승진을 시키고 하면은 결국은 남성 중심의 체제를 강요한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무의식적인 성평양으로 문헌에 나와 있고 여성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해외에서는 이 unconscious bias at work이 굉장히 화두로 떠오릅니다. 2020년에 제작된 Picture Scient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넷플릭스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여성이 받는 차별, 이 unconscious bias에 의한 것이 사실은 밖에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해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 밑에 나온 모든 불이익들은 다 밑에 숨겨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차별들이 여성의 경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를 요청을 합니다. 한 분이라도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한 2분을 제가 드릴 겁니다. 20분 막 갔고요. 48분이니까 저희 50분 조금 넘어까지 하겠습니다. 다 읽으셨겠죠? 연말평가서의 남성은 전략적, 혁신적인데 여성은 열심히 일함, 팀 플레이어라고 적혀 있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1분 30초 생각하시고 적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난 초과를 한 5분, 10분 하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기름다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네. 약간 소화하신 것 같아. 여러모로. 채팅창에 올려 좀 주세요. 이제는. 예. 이 평화 포럼의 오디언스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생소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괜찮습니다. 굉장히 필요했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썼겠죠. 생각하시면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직 문화가 그렇죠. 네. 예리합니다. 김혁재 씨. 예. 당연히 보면 만약에 동일한 일을 하는 여성들을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걸 본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다시 한번 평가서를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외국에 그 공학교육 학회를 하면서 국제를 맡아서 해외 학회를 많이 갔는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물며 네이비에서도 평가를 해놓고 이름을 가리고 다시 재평가를 했답니다. 제대로 평가를 받은 날 보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을 해야지 여성이 제대로 평가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당하고 여성은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데 왜 이런 걸 요구해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사회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저도 뭐 알고는 있었지만 최근에 젊은 여교수가 이 이슈를 끄집어내서 제가 오늘 그것도 좀 갖고 왔어요. 공학교육 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펠더 교수님이 계시는데 펠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학년 과목을 가리키는 여교수의 교수 평가가 항상 낮게 나온다. 이거는 팩트다라고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됐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여교수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교수 평가를 하면 남성들은 이제 이렇게 쓰는 부분에서 he's very smart, he's intelligent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교수는 she's very nice, friendly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교수한테 기대하는 거는 이 smart intelligence가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굉장히 약간 널처링하는 여교수를 상을 원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낮은 점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기 전에 교수가 여성이라는 것은 배제를 하고 평가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점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교수라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게 unconscious bias겠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낮게 하는데 기여한다라는 것은 대학 사회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대가 앞서가면 대학들도 쫓아가겠죠? 다른 대학들도.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연습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좀 한번 정신 차리고 또 봐주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구글 벤처스에 나오는 Unconscious Bias at Work이라는 유튜브 비디오에서 2016년에 나왔는데 우리한테는 아직도 프레시합니다. 여기 혹시 커뮤트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 오는데 1시간 걸렸거든요. 그때 이렇게 뒤에서 틀어놓고 들으시면 아마 거의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뭘 하자는 be aware 해서 우리의 편향을 인지하자. use structuring criteria, 확고한 기준과 구조를 갖자. 요거를 예를 든 것이 채용에 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채용을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루브릭에 의해서 하고 구글에서 평가를 해봤더니 성별, 출신 학교, 나이는 별로 나중에 채용이 돼서 난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은 모두 빼고 그들의 경험과 뭐 일 경험, 그다음에 그 직무 관련된 지식 이런 걸로 인터뷰 퀘스천을 구해서 똑같은 루브릭으로 평가를 했더니 훨씬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었다. 그다음에 떨어진 사람들도 불만이 없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그 비디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안 하는가? 다른 회사들은 굉장히 그 직무마다 이런 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검증도 필요하고 힘든 일이었다라서 그래서 아마 많이 확산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Evaluate subtle messages라는 거는 그 말뿐만 아니라 손동작이나 표정 등에 나타난 편향을 유의하자.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유의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hold everyone accountable 해서 우리의 결정이 편향되지 않도록 하자. 아니면 우리 결정에 책임을 지자라는 뜻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요. 나 자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닌가를 한번 질문해 보자. 내 결정에 대해서 확고한 이유를 한번 대보자. 그 다음에 남의 피드백을 받아보자라는 게 나왔고요.
동료들 혹은 the others라고 나왔는데 제가 동료로 번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무의식적인 편향에 의한 행동을 본다면은 이거를 좀 지적을 하는 문화를 만들자. 그다음에 결정을 또 그 사람들도 자기 결정에 대해서 확고한 이유를 댈 수 있게 하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컬렉티브하게 결정을 만들자 하면 편향이 아무래도 제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연구를 하는 그룹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다음 주제를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다양성 포용성 프로그램의 문제는 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성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문제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계속 슬라이드를 조금씩 고쳤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회적 그 여성들에게 약자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린이나 또 제가 되게 열심히 읽은 책이 Play Like a Man, Win Like a Woman 이게 2000년대, 90년대 말에 나온 책이었어요.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 여성이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또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건 무엇을 요구하냐면 여성이 변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혹은 그런데 남성의 태도도 변하고 시스템이 변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도 우리가 특권 얘기를 했는데 몇 개 용어를 좀 정의를 하고 갑니다. 지금부터 쓰이는 용어 중에서 특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용어인데 사회가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 사람에게 줘주는 불로이득. 이 특권 아까 이력서 사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만 바꿨는데 더 많은 이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앞으로는 특권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속 뭐 억압, 사회적 약자는 그냥 가실 것 같고요. 억압은 좀 센 단어라는 생각도 듭니다. LI가 나옵니다. LI는 사회가 주는 특권을 인식하고 이 억압을 없애기 위해 혹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을 LI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남성, 여성을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LI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llyship이라면서 우리 이제 allyship at work이라는 저희 마지막 그 워크숍을 가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allyship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남성의 인게이지먼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데까지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allyship은 저희 특권과 권력을 사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일관된 노력이다. 그리고 allyship은 행동이다, 액션이다. LI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특권과 지위가 주는 힘, 에너지, 리소스를 갖고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좀 이익을 소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확률도 낮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 LI10이라는 단어는 2022년, 2021년에 딕셔너리닷컴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용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있지만 이런 용어로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면에서 저희 그렇게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IC can be a powerful force for good 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가 시작을 하면은 사회적 약자는 지지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또 다른 사람들도 가세를 해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문화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웹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웹사이트를 코딩하는데 leanin.org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 자료가 있고요. 전 세계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월북, PPT,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터 워크숍도 저희 해주고 있고요. 무료로. 그래서 이 leanin.org를 한 셰럴 이름 잊어버렸어요. 네, 그분이 셰럴, 이거를 아마 스폰서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셰럴 네. 샌드버그. 네, 샌버그. 네, 예. 샌버그.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설립하고 지원을 하는 이제 기관인데 참 감사하죠. 이런 거 볼 때는 많은 연구를 해서 이거를 무료로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제가 퍼실리테이터 워크숍을 했을 때 전 세계에 한 40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소그룹 토론도 했는데 저는 캐나다에서 오신 분과 일본에서 오신 분, 저 미국에서 온 분 이렇게 4명인데 한 사람은 안 들어왔고 3명이
이거를 우리가 왜 하는가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소스가 또 미국에서 나와서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가 짧은 비디오를 잠깐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Privilege is the unearned advantage we get from being part of a dominant group 티가 안 whose needs 나오네요. have traditionally been prioritized. We can experience privilege because of our 아, gender, 저쪽엔 되는 race, 거. sexual orientation, ability, class, or other identities. Many of us experience a combination of privilege and disadvantages. For example, white women have privilege because of their race, but are at a disadvantage because of their gender. The privileges we have or don't have can have a big impact on our experiences at work. For example, people without disabilities can usually assume that the software their company uses will 다시 처음. work for them. 아니, But people with disabilities often have to ask whether a tool is accessible. 우리가 울리고 있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Privilege is the unearned advantage we get from being part of a dominant group whose needs have traditionally been prioritized. We can experience privilege because of our gender, race, sexual orientation, ability, class, or other identities. Many of us experience a combination of privilege and disadvantages. For example, white women have privilege because of their race, but are at a disadvantage because of their gender. The privileges we have or don't have can have a big impact on our experiences at work. For example, people without disabilities can usually assume that the software their company uses will work for them. But people with disabilities often have to ask whether a tool is accessible, and if it isn't, they have to ask for an alternative. Or consider religious holidays. Employees who observe a dominant religion's holidays, like Christmas, can generally expect paid time off on those days. But employees who belong to more traditionally marginalized religious communities, such as Muslims, may have to use their vacation days to participate in holiday traditions.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privilege isn't something we earn or choose. Privilege is structural. It exists because our society as a whole prioritizes some groups over others. But while we can't control whether we have privilege, we can become more aware of it. That awareness is crucial. If we don't understand that privilege makes it easier for some people to succeed, we might think the more successful group is just working harder. Here's an example. In corporate America, for every 100 men who are hired into manager-level positions, only 72 women are hired. This isn't because men are more qualified. Instead, it's largely because men benefit from unearned advantages in the hiring process. One study showed that replacing a woman's name with a man's name on the exact same resume increased the odds of being hired by more than 60%. Similar biases affect people of color, LGBTQ people, and people with other traditionally marginalized identities. In another study, replacing a stereotypically black-sounding name with a stereotypically white-sounding name on a candidate's resume resulted in 50% more callbacks, the equivalent of adding 8 years of work experience. And in the third study, when a candidate had something on their resume that suggested they were LGBTQ, such as belonging to an advocacy group, they received fewer callbacks. Remember, in all these studies, the candidates had the exact same qualifications. Privilege, not effort or ability, gave one group an advantage over another. These examples show why it's so important to understand how privilege shapes our experiences. When we see why women, people of color, and others with traditionally marginalized identities are underrepresented, we can start to address some of the barriers that hold these groups back. But acknowledging our privilege can be really, really tough. It's uncomfortable to admit that we have an advantage we didn't necessarily earn, especially when we've still had to work hard. But when we do start to see the reality of our own privilege, we can also better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people with less privilege.
And we can start to find ways to use our privilege to support and advocate for others. In other words, we can become allies. 워크숍에 들어가면은 비디오가 3개를 보통 봅니다. 다 재밌는데 그냥 한번 제가 2번째 비디오만 봤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그 allyship 액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특권이라는 거가 이해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특권을 가졌다고 하느냐,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비디오를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 할라데이 있잖아요. 그 이제 종교적인 휴일. 뭐 저도 천주교인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노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슬람교, 모슬람들이 그 자기네 이제 그 휴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휴가를 써야 된다라는 것들에 비교하면 저희가 특권이라는 거를 인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권이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 비디오를 여러분과 공유를 했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leanin.org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은 훨씬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지 저희가 ally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는 allyship actions 해가지고 슬라이드가 조금 변형이 됐는데 요 자료에서는 이제 allyship을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상호적, 구조적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개인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거를 자기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활동들을 하는가, 무엇이 문제이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교육을 하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스로를 교육하고 좋은 행동을 모델을 삼고 또 사고방식이나 편향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소위 그 개인적인 행동이라면 그 상호적으로 인터퍼스널한 거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지원하거나 표면화하고 또 변화를 주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적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시스템을 바꿔야죠. 뭔가 차별을 야기하는 규범이나 정책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거를 바꾸려는 노력이 구조적이어서 이렇게 3가지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이거 이제 시나리오인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저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시간을 줘서 하지는 않을 거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근데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뺏겼고 나중에는 남성께 됐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 남성이 얘기하니까 다들 귀를 기울이더라,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엘라이는 누굴까? 엘라이는 개인적으로, 상호적으로, 구조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토의를 하고 저희가 다시 이제 슬라이드를 봅니다. 리니는 이런 자료를 굉장히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됐나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밑에 거를 좀 읽으면 회의는 직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저희 서로 신뢰를 쌓고 협력하고 또 동료에게서 존중도 받고 또 상호작용을 하고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면 특권이 작은 사람 목소리, 예를 들어서 여성이 발을 하면 자동적으로 귀를 끄는 습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여성들은 약간 가사적인 일을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회의를 주재하고 또 주재하지 않아도 회의에 참석했다면 엘라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를 이제 보면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상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 생각했던 일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아마 이건 그냥 예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화 도중 간섭 줄이기 이게 지금 레이쇼가 안 맞아서 좀 화면에서 깨져서 나오는데 reduce interruptions에서 이제 대화 도중 간섭 줄이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성이 발언을 할 때 interruption, 소위 누가 끼어들거나 말을 가로채는 게
남성에 비해서 몇 배일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답은 3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성은 남성에게 끼어들지는 않지만 다른 여성이 말할 때는 끼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서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아까도 말했지만 unconscious bias는 꼭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도 여성에게 이런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끼어들 때 리더가 할 수 있는 일, 저희 ally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계속 습관적으로 여성이 말할 때 끼어든다면 나중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해서 이런 활동을 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뭔가 포용적인 회의를 만드는 스트래티지다라는 것들이 이 워크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이거를 왜 했는가? 우리도 알아야지 남성들께 전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allyship은 사실은 저희가 많이는 못했고요. 더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워크숍을 확산을 할 때는 첫 해는 첫 2강의를 확산을 했고, 2번째 해는 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편향과 allyship을 합쳐서 무의식적인 편향을 좀 많이 갖고, 왜냐하면 그게 공감대가 있는 거고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allyship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성과총은 확산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참여형 워크숍으로 해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주제를 이제 2가지를 갖고 왔는데, 이제 4번째 다음 거는 약간 좀 무거운 주제고요.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때 같이 열렬히 한 30분 토론할 때 굉장히 좋은 주제고, 그냥 이제 돌아가서 좀 쉬운 주제 요거를 보면 한번 요거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 1분 정도. 뭐가 여기 문제가 있을까요? 되게 쿨해 보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제가 있는지. 간단한 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주나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노상호 선생님 치의학대에서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마이크 켜고 발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 없는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개인이 마이크를 켤 수 있나요? 네. 이게 제가 수업할 때 하던 수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정신 차리라고. 네. 아, 네네네. 그러면 좀 잠깐 써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다 채팅창에.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아마 회장님 이 문제를 아마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아니면 자기의 태도를, 자기의 입장을 그렇죠. 표현했을 때 이것의 문제가 무엇인가가 그렇죠. 지금 질문인 네, 거죠? 예. 네. 문제 없으면 문제 없습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이거 혹시 이런 거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 제가 약간 번안을 했습니다. 이게 컬러 블라인드라는 데서 나옵니다. 미국의 많은 백인들이 나는 색깔을 보지 않는다, 다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부터 그 흑인들이 겪어야 되는 거는 사실 남성이 그 백인들이 겪는 경험과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그 편의점 카메라가 흑인이 들어가면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혹시 뭐를 훔쳐가지 않을까. 이런 대우들을 우리 아시아는 좀 덜 받고요. 백인들도 훨씬 덜 받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경험이 굉장히 다르고 또 이 경찰들이 저기 무기를 가지 않은 흑인을 좀 사살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조지 플로이드처럼 굉장히 크게 확산은 되지 않았어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색깔을 보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되게 공평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는 틀렸다는 거죠. 이럴 때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통계가 여성의 그래도 이 unconscious bias에 의한 차별, 어떨 때는 노골적인 차별도 받습니다. 이런 거를 받고 굉장히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회에서 여성의 문제를 무시하고 나는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게 나오는 거는 옳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allyship은 저희가 액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ally라면 나는 여성들의 ally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행동을 하셔야 되고 차별을 보셨을 때는 목소리를 내셔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결론으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제가 종결을 할 것 같다 하려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여성가총에서 2년 동안 했던 활동을 좀 좋게 봐주시면 더 감사하시고 또 이런 거를 전파를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이제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질문도 하시면서 했는데 아마 정말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평화 포럼에서 그동안 다뤄왔던 주제와는 조금 이제 다른 주제여서 여기 많이 계신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주제이기도 하면서 낯선 주제였지만 그래도 많은 큰 공부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회장님께 혹시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아마 마이크를 켜고 오늘은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손을 그 화면에 들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꼭 질문이 아니어도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어떤 뭐 사례라던가 아니면 소회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통일평화연구원 원장님 들어오셨는데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명숙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교수입니다. 예, 저희 오명숙 회장님 성함과 이런 것들은 여러 기회에서 제가 뵐 기회가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연구원까지 직접 와주셔서 이렇게 포럼, 좋은 강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연구원에 써야 하는데요. 이 관악 캠퍼스에서 또 여러 일정이 있어서 오늘 연구원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만 참석해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강의는 사실 너무 많이 잘 들었고요. 제 전공이 사실은 선생님께서 오늘 강의하신 부분들이 제가 전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 문제 또는 더 넓게는 더 나아가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뭐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오늘 이제 강의는 뭐 여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또는 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똑같은 더 심한 이런 차별이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특히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에 이런 뭐 구조적 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데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 과학자에 조금 이렇게 초점을 맞추셨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제, 직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뭐 우리 윤지영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게 평화학에서 상당히 생소한 주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평화학이란 무엇인가 제가 책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 현대 평화학의 문제라고 하는 이 이슈들은 이러한 사회 정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또 평화학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 이 주제 관련한 강의를 계기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못 뵙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줌으로 인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전문가신데 또 제가 앞에서 강의를 드렸나 봅니다. 네. 나중에는 또 여성가족에 한번 오셔서 이런 그 교수님 전문 분야도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 권원한 교수님? 네. 네, 차기 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신 곧 임기를 시작하신 권호남 회장님이 아마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이크 사용 가능하시면 네네, 사용 네, 가능합니다. 네네. 네, 오늘 그 오명숙 회장님의 이 강연은 오명숙 회장님께서 이제 11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역점 사업으로 다양성 포용성이란 하두를 여성과 기술인에게 던지고 그거를 실행한 거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김범수 원장님께서 이게 평화학의 일부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안심이 됩니다. 오 회장님께서는 좀 걱정을 하셨거든요. 아, 이 주제가 맞을까? 막 걱정을 하셨는데, 그 평화학의 주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그 특히 이제 김범수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북한 그 어쩌면은 이중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배려자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북한 여성이들, 북한 이탈 주민들, 여성 이탈 주민에 대한 그런 강연을 우리 여성 가총에서 해주신다면 저희의 어떤 시각을 넓힌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성가총 회장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호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사실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2년 전에 처음 우리 오명숙 회장님께서 그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되시면서 제가 이제 한국 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그 여러 여성과학기술인들이 활동하는 학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학회가 이 연합회 회원인데요. 이런 모든 학회에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평가를 할 때 이 DEI의 가치를 꼭 심사 기준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면서 사실은 저도 2년 전에 처음 DEI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의 이제 워크숍과 여러 교육 기회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난 2년간 그 여성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제는 아마 이 DEI의 가치를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실천해 나가느냐 이 문제의 시대인데 오늘 또 오명숙 회장님께서 좀 더 그 외연을 그 확장하여서 우리 그 평화학 포럼에 오셔서 이런 또 다른 여성 과학기술인이 아닌 그런 다른 분들에게까지 이런 가치를 그 가치를 교육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셔서 정말 좋은 그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오명숙 회장님의 그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항상 세미나를 끝나고 앉아 있으면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좀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자료가 아마 유튜브로 올라간다 그러고요. 자료도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레퍼런스 다른 거 좀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그보다도 또 더 많은 좀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21차 평화학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